서해 피격 사건 문재인 전 대통령 불기소 검 3년 7개월 만에 결론. 서해 피격 사건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무슨 상관이에요? 전직 대통령을 막 이렇게 불러들이고 이런 것이 다 나라의 위상에 좋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참 2026년도 7월 25일자 기사 시민단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 검찰 증거 불충분 혐의 없음 판단. 잘했어요. 대통령을 누구든지 대통령 자리에 가면은 애국자죠. 국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밤잠 못 자고 다 고민해야 되지. 그리고 열심히 해서 나갔으면은 코로나 시대에 문재인 정부가 잘했어요.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우익 시민단체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 지 무려 3년 7개월이 지났어야 무혐의 결론을 내놓은 것이다. 그 얼마나 마음고생을 시킵니까? 그런 거 해서.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공공수사 1부 부장 윤수정은 직권남용과 허위 공문서 작성, 행사 등의 혐의로 고발된 문 전 대통령을 불구기소 처분했다. 증거 불충분에 따른 혐의 없음이 판단이었다. 이 사건은 검찰 수사는 2022년 12월 강경 보수 성향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의 고발에 비롯됐다. 당시 자유대한호국단은 문 전 대통령이 국방부 해경 국가정보원 등의 보고를 받아 서해 피격 사건을 최종 승인했다고 주장했지만 뚜렷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정치적 목적으로 고발이었던 셈이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9월 이대중 씨가 서해상의 북한군에 의해 살해당한 사안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022년 6월 감사원 감사 착수로 정치적 논란이 불붙었고 검찰은 같은 해 12월 관련자들 순차적으로 기소했다.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정부 때는 문재인 정부 잘못된 걸 캐내고 또 이제 또 이재명 정부 또 들어오면 문재인 정부 때는 또 그전 정부 또 반대당 것 캐내고 뭐 이 박근혜 정부 것 캐내고 뭐 서로 이런 짓 그만해야 된다. 생산적인 걸 해야지. 국가가 발전하려면 그전 정부가 했던 거 잘한 거 그대로 개성해서 와야지. 그래서 역사가 생기는 건데 전부 검찰 개혁해버리고 지 맘에 안 맞다고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부동산들 학원날 교육제 바꾸니까 거기서 바꾼 교육이나 이쪽에서 바꾼 교육이나 끝도 없이 교육을 바꿔대니까 애들만 힘들잖아요.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자기가 뭐 중심에 서서 자기가 뭐 진리다 그러고 생각하고 전부 바꿔놓으면 그 다음 사람 오면 이게 배단이 있다 뭐 또 바꾸고 자꾸 바꾸면은 뭐 개미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그전 정부가 잘한 것은 문재인 정부 때 남북관계가 얼마나 잘했어요. 그러면 그걸 그대로 이어받아야지. 왜 그걸 엉망을 칩니까? 시간과 돈을 들여서 남북의 좋은 관계를 유지했을 때. 문재인 정부가 피살 사건을 이시의 자진 월북으로 축소 은폐했다는 게 윤석열 정권 검찰의 시각이었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기소된 인사들은 최근 법원에서 모두 무죄를 판결받았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노은채 전 국정원 비서실장 올해 1월 검찰의 항소 포기로 1심은 무죄가 확정됐다. 그렇게 되면 대통령도 당연히 무죄가 돼야죠.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도 일부 혐의에 대해서 지난달 2심에서 내려진 무죄를 확정받았다. 검찰은 지난 9월 이씨 유족이 문 전 대통령을 고소한 사건 직무유기 명예훼손 혐의에서도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전직 대통령은 이제 구속시키고 그런 건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난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그 품위 유지비를 국가에서 지불한 게 뭡니까? 전직 대통령도 국가의 위상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네 나라 대통령은 맨날 저기 대통령이 끝나면 전부 구속시키더라. 그러면은 지금 현재 대통령도 밖에 나가서 그 외국에 이렇게 가서 여러 가지 외교 활동하는데 지장을 준다는 거예요. 뭐 그 나라는 줄줄이 갖다가 갖다 구속시키고 대통령이 전직이나 후임이나 전부 구속당하고 이거 추접스럽고 창피스러운 일이죠. 그리고 지금 1년 된 대통령을 탄핵하면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런 일이 절대 일어서는 안 될 것이고, 대통령도 또 국민이 그렇게 말했을 때는 뭐 검찰 뭐 그 보안수사법 이런 거 폐지하는 거 하지 마시고, 또 이게 부동산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도 너무 그렇게 심하게 그래서는 안 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오늘 한국일보 2026년 7월 25일자 기사, 서해 피격 사건 문재인 전 대통령 불기소 검 3년 7개월 만에 결론이라는 기사였습니다. 난 잘했다고 생각해요. 뭐 이 대통령 뭐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해서 이광수 뭐 집값 하락 뭐 주장이 많이, 이광수 에 관한 것이 많이 나오는데, 한번 중앙일보 2026년도 7월 25일자 기사예요. 대통령 픽 이광수 집값 하락 주장 8년째 강남 집값은 2배 됐다. 그러니까 주장했는데 전부 거꾸로 됐다는 거죠. 이광수 선생님 저걸 많이 보는데 이광수 선생이 지적 한번 해주세요.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좋아하는 말만 썼다는 소리죠. 지난 23일 부동산 대토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사심을 발휘해도 되겠나라며 한 요청이다. 정부 당국자 전문가 일반 국민들 140명이 참석한 자리에서 국정 최고 책임자가 특정 인물을 콕 집었다. 이 대통령이 이날 다른 얘기들 하다가 이광수 선생 주장은 일리가 있다는 말을 덧붙이는 등 남다른 사심을 내비쳤다. 그런데 대통령은 픽 이광수 광순의 복덕방 대표는 부동산 업계의 유명한 대표집 집값 하락론자다. 근데 하락이 절대 안 됐다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 시절 투기 과열지구 지정,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분양권 전매 제한, 다주택자 양도소득 중과 대출 규제 등 단기간 여러 규제가 쏟아지며 시장 전문가들조차 혼란스러워하던 당시 집값 하락을 선명하게 외치던 주목받은 인물이다. 그러나 집값이 하락하지 않았죠. 강남 집값이 14억 5천억인데 강남 집 사는 거 위험. 강남이 14억 5천일 때 강남 집 사면 위험하다, 너무 올랐다 이런 거죠. 2018년 6월 집값 하락을 전망한 흔들리지 않은 부동산 투자의 법칙은 그 대표적 중 하나다. 내가 46년 집을 하나 갖고 있는데 부동산 한 번도 이렇게 포물선을 그으면서 올라가지 내린 적 없어요. 내가 살아보기는 한 집을 46년 갖고 있는데 계속 올라가지 내린 적이 없어요. 부동산은. 주식은 종이가 되지만. 당시 부동산 커뮤니티에서 입소문이 나면 지금 집을 사지 말아야 하겠다는 사람이 생겨났다. 서울 강남구 아파트 평균 가격이 14억 5,585만원 하던 시절이었다. 이 대표는 여러 언론에서 지금이 고점, 집값 하락이 불가피하다, 강남권 아파트 지금 사는 건 매우 위험한 투자라고 했습니다. 강남 집값이 14억 5천에서 16.7억, 지금이 고점 14억 5천일 때도 강남 집 사는 거 위험하다고 했고, 강남 집값이 16.7억 7천, 그러니까 2억 2천이 더 올랐을 때도 지금이 고점이다 그랬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대표 애언과 달리 집값은 계속 우상향했다. 그럼에도 이 대표 집값 하락론 주장 계속됐다. 2019년 12월 15일 서울경제와 인터뷰에서 이 대표는 지금이 고점이라고 말했다. 강남구 아파트가 16억 7,806억만 원으로 껑충 뛰어오를 때였다. 그러면서 부동산 규제 3년차인 2020년부터 규제 효력이 뚜렷하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강남 집값 17억 4천 집값 폭락 가능성. 17억 4천 때 이광수가 강남 집값 17억 4천이니까 집값 폭락할 거다 그랬다는 거죠. 그러나 2020년도에 올랐다. 그런데 이 대표는 2020년 12월 24일 한국일보와 인터뷰에서 거시경제 여건에 따라 자칫하면 집값이 폭락할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을 만큼 예민한 상황이라고, 강남 아파트가 17억 4,847만원 오른 상태였다. 이 때문에 같은 인터뷰에서 상반기에 조정에 변곡점이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